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하락을 좀 했습니다.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최근에 3200포인트에 1000포인트 이상 1020포인트까지도 상승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눌림없이 더 고가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고요.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차익 실현 혹은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선행지표는 개인적으로 어떤 금리에 대한 이슈와 유동성의 회수죠.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면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것이고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탄력성 있게 더 늘어나느냐, 증시 자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욱 그 지수에 아주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지, 사실상의 이런 가는 과정에서 음봉이라든지 약간의 조정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52%, 코스닥이 0.94% 하락했고요. 전일의 미국 시장이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가 전부 다 하락을 좀 했습니다. 1%는 아니지만 0.6%, 7% 정도에서 1% 조금 안 되는 0.92%까지 빠졌죠. 상대적으로는 이런 빠짐의 퍼센티지가 1% 이상 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른 미국이 다시 또 여행금지 국가를 세계 80%까지 확대를 했고요. 아울러서 인도와 브라질이 지난 한 이틀 정도간에는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토탈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75만 명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 증가세가 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럽 시장은 오늘 혼조세죠. 몇몇 유럽 국가는 플러스, 몇몇 국가는 마이너스지만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한 국가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0시 반에 1시간 뒤죠.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과연 오늘도 빠질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내일 시장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 부분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1.5%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만 우선적으로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1.57%, 여전히 1.7%를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기존 1.55% 정도에서 더 특별히 1.6%까지 올라가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우리 주가를 짓누르는 가장 큰 재료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칼 디스커버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시사 매거진의 김태영 기자님께서 쓰신 걸 보면 내용이 잘 써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맥락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게 이제 백신 생산,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생산, CMO와 CDMO를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백신 개발 회사죠. 그래서 자체적인 백신도 현재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미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화이자도 화이자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아스트라제네카지만 노바백스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좀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의 한 2% 정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금 백신 접종을 했고요. 물론 일본은 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확보한 백신의 수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좀 적거든요. 그 비교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어떤 백신에 대한 확보 혹은 추가적인 백신의 어떤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백신에 관련돼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기관의 확약 물량이 풀릴 수가 있는 물량들이 좀 남아 있지만, 그것을 참고하고 보더라도 충분히 바이오사이언스는 특별한 기관들이 지금 물량 쏟아내면서 팔 그런 시점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상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이슈와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기사 하나를 더 찾아보면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직접 좀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그죠? 이렇게 좀 자체 개발 나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슈들 있었다라는 거 구독자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번 차트를 보기 전에 업종을 한번 보면요, 오늘 코스닥이 음봉 맞았죠. 0.94%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눌렸는데 아직은 그래도 뭐 5일평선을 깨지 않고 위에서 마감한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뭐 많이 눌려봐야 저는 1000포인트 위에서 하위텔도 눌려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방어를 좀 해줬습니다. 개인이 방어를 해줬고, 기관에서는 기금하고 보험이 사줬어요. 이런 매동이었다. 외에는 1000억 가까이 순매도, 기관은 882억 순매도, 개인이 2600억 순매수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개인이 상당히 좀 방어를 많이 했죠. 무려 2조 7천억 가까이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순매도했고요. 외인 1조 4천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개인의 힘으로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살짝 보면요, 코스피는 32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흐름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22평선을 깨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22평선이 지금 거의 한 요정도 수준에 와있고 3120포인트 정도거든요. 하루 정도 더 눌리더라도 미국 시장이 오늘 안 좋았을 걸 가정하면요, 그렇더라도 요 윗구간의 31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는 좀 눌리더라도 다음 주는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확진자 수는 오늘 591명입니다. 어제 730명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이런 기조가 계속 된다면 한편으로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빠질 수는 있지만,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혹은 특정 테마가 있는 종목들은 시세를 좀 주면서 물리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하면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계좌를 잘 운용하시는 운용의 미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 몇몇 테마가 있는 종목들은 세게 갔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은 수산중공업인데요. 정세균 테마인데, 그런 테마들은 또 가고, 또 빠진 것들은 또 많이 빠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그런 때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오늘 보면 거래소에서 19종목 전부 다 하락했고, 코스닥도 제넥신, 모닝 IPS, LNF 빼고는 다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계좌만 오늘 망가진 거 아니야가 아니고 전부 다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주 흐름이 좋아요. 흐름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안착을 좀 해주고 13만원에서 살짝 도지역 나와준 다음에 오늘 다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무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7.17%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했어요. 아주 흐름이 좋고요. 전 요 갭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16만원 이상 17만원까지 요 갭을 메우러 갈 수 있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갭을 메우고 올라간다면 이 윗구간, 이 몸통을 베이스로 잡고 이 윗구간에서 놀아주는지, 그쵸? 여기서 이걸 돌파했다 치고 안착을 여기 윗구간에서 이렇게 해주고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지 않다면 더 들고 가보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선 종목은 굳이
이슈가 없거나 이벤트가 없거나 혹은 시그널이 없는데 파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 갭을 아마도 좀 메우러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자, 순매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순매수는 예상외로 코스피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흐름이 좀 괜찮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계속 이어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부담 없는 결국 추세는 상승 쪽으로 지금 방향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고 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케미칼을 좀 보면요. 케미칼은 오늘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요, 여러분들. 27만원 정도 위에서는 놀아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 윗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잡을 것이 아니냐. 왜냐면 앞서서 이렇게 두 번 정도를 27만원을 거의 저점대 라인으로 잡고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점 잡아준 거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저점을 잡아주다가 상당히 지금 브린저 밴드도 많이 수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쭉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다시 돌아가 주지 않을까. 어찌됐건 22평선 돌파하고 나서 안착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흐름으로 어쨌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주 답답한 흐름입니다만 때가 되면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기관도 오늘 순매수, 외국인도 오늘 순매수했습니다.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흐름 가져갔다 라는 점. 기금이 오랫동안 좀 순매수하고 있고요. 케미칼도 뭐 아직 특별한 시그널은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분명 30만원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해주면서 윗구간에서 놀아주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디스커버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아주 움직임이 참 힘들죠. 디스커버리가 오늘 0.51% 하락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56,000원에서 이 6만원 사이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마의 구간 같아요. 디스커버리한테는 여기서 더 밀리지도 더 상승하지도 않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주 맥시멈 56,000원 정도까지 밀리면 밀렸지 그 언더로 더 빠지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 장기 평선이 어느 정도 올려 붙어서 맞닿을 지점쯤에서는 뭔가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쭉 한번 당겨 봤을 때, 그러니까 임의로 한번 제가 이렇게 추세를 그어 볼게요. 이 정도라고 가정하면, 그죠? 이 정도 구간에서 뭐 이게 5월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한 6월일 수가 있고요. 한 7월일 수가 있겠네요. 한 7월, 한 6월 말 정도 에는 맞다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물론 이게 이런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 캔들이. 근데 얘가 만약에 더 눌려버린다면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맞닿는 지점쯤에서 흐름을 뭔가 정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를 받아서 하방이든 상방이든 흐름을 가져가거나 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를 보고 유추해 보건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곧 좀 상승의 흐름으로 좀 전환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종목은 수급은 뭐 개인만 산 수급이고, 아직까지 뭐 완전히 시장에서 지금 소외된 상태여서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어디까지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을 통해서 저희 쩐대리 제휴 콘텐츠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마 5월달 중순쯤 해서 전용 HTS를 이 제휴 콘텐츠 등록하신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선은 뭐 현재 유한타증권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설해 주셔서 이렇게 계좌 개설 설치해 주시고 이렇게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팝업 뜨는 대로요. 그 다음에 계좌 개설 확인해서 이렇게 유치정보 등록하기 위해서 클릭해 주시고 제휴 콘텐츠 쩐대리 검색해 주시면요, 제휴 콘텐츠 등록이 됩니다. 뭐 후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유한타증권 계좌 아직 개설 안 하신 분들은 후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 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무료로 계좌 개설만 좀 해 주시고 유치자 정보만 등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까지 유한타증권 개설 후에 한 주라도 매매해 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쇼가 유한타증권에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셔서 그 전까지 개설하셔가지고 이렇게 4월 26일까지 스타벅스 기프티쇼도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셔가지고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휴 컨텐츠도 꼭 좀 유한타증권 개설해 주셔서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